실천이란 생각이나 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지식과 행동의 관계, 말과 행위의 간극을 다룬 동서양의 어록과 격언, 그리고 한자 어휘를 통해 실천의 의미를 분석한다. 누런민행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논어 2인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누런은 말을 더디게 한다는 뜻이고 민행은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는 뜻이다. 전체 의미는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려우니 말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민첩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실천을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말의 과잉을 경계하는 윤리적 태도로 정의한다. 말이 먼저이고 행동이 나중인 순서를 뒤집어 행동이 말보다 앞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같은 공자의 논어에는 이 개념을 더욱 직접적으로 밝히는 구절이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말을 앞세우지 않았으니 그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였다. 이 문장은 말과 실천 사이의 간격 자체를 수치의 원천으로 본다. 고대의 군자들이 말을 아꼈던 것은 과묵함의 덕목 때문이 아니라 행동이 말을 뒤따르지 못할 때 생기는 부끄러움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서 실천은 말의 신뢰를 보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최근담에는 실천 없는 지식과 지기의 허위성을 4가지경으로 열거한 구절이 있다. 서책을 읽어 성현을 보지 못하면 한갓 지필의 종이 될 것이요. 벼슬 자리에 앉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만 의관의 도적이 될 것이며 학문을 가르치되 실천 궁행을 숭상하지 않으면 이는 눈앞에 한때의 꽃이 되고 말 것이다. 독서, 벼슬, 학문, 사업이라는 4영역 각각에서 실천이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비유로 제시한다. 지필의 종, 의관의 도적, 구두의 선, 눈앞의 꽃은 각각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실천 없는 행위는 겉모양만 있고 뿌리가 없는 것이라는 논리다. 법구경에도 유사한 구조의 경고가 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행하지 않는 방이란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자와 같아 사문된 결과치를 얻기 어렵다. 남의 소를 세는 목자는 소의 수를 정확히 알지만 그 소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지식을 축적하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역시 지식이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불교의 이 비유는 지식의 소유와 실천적 전유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서양의 시노크는 이 문제를 더 단호하게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가지고 있다. 즉, 지식을 하나의 장식물로 알고 있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 지식은 유리로 만든 의안과 같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의안은 눈처럼 보이지만 볼 수 없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처럼 보이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장식물과 도구의 차이, 외형과 기능의 차이를 통해 실천의 위치를 설정하는 비유다. 에머슨도 같은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좋은 사상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좋은 꿈과 다를 것이 없다. 꿈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꿈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에머슨은 사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실천을 통해서만 현실적 힘을 가진다는 점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실천은 사상이 현실로 이행하는 통로다. 괴테는 격언과 반성에서 이 문제를 지식론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사람은 실천에는 학술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는 없다. 항상 실천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학술적 지식이 실천 앞에서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은 실천의 조건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실천이 반복되어야만 비로소 그 영역에서 진짜 알미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포이 에르바하다. 남겨진 격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원적으로는 실천은 이론에 선행한다. 그러나 또다시 이론의 입장에까지 자기를 높이면 이론은 실천에 선행하게 된다. 이 문장은 실천과 이론의 관계를 고정된 위계로 보지 않는다. 출발점에서는 실천이 먼저이고 이론은 실천에서 추출된다. 그러나 이론이 정립되면 그것은 다시 이후의 실천을 안내하는 선행 조건이 된다.
실천과 이론은 어느 하나가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순환하는 관계라는 논리다. 반면 피이테는 학자의 사명에 관한 5강에서 실천가의 위치를 다른 방식으로 규정했다. 실천가는 기술자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기술자에 종속하는 한에 있어서만이 흔히 전체에 유능한 성원이다. 이 진술은 실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이론적 기획 안에 위치해야 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말한다. 방향 없는 실천은 단순한 동작에 그치며 그것을 전체 체계 안에서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이론적 구성이라는 시각이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에서 실천의 즉각성을 다른 각도로 포착했다. 마음속에 꾀하는 것은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뛰어오르기는 하지만 결코 잡지 못한다. 지금부터는 처음 마음먹는 것은 바로 손을 쓰기다. 나의 사상에 행동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 생각해내면 곧 실천한다. 뛰어오르지만 잡지 못한다는 표현은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이 실패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 구절에서 실천은 사상의 완성 형태로 제시된다. 사상이 행동의 관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미완의 상태로 남는다. J.S. 밀은 실천의 지속성 문제를 다루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다시 끈을 여며야 하듯 사람도 그가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며야 변하지 않는다. 밀은 실천의 실패를 동기의 부재가 아니라 지속성의 실패로 본다. 결심은 누구나 하지만 그것을 매일 다시 조이는 행위, 즉 반복적 실천만이 변화를 만든다는 논리다. 실천은 일회적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 습관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영국 격언은 이론과 실천의 무게를 단위로 환산해서 표현한다. 이론보다 실천. 이론세 실천은 1파운드의 설교와 같다. 설교나 이론이 아무리 무거워도 실제로 행한 작은 실천 하나가 그것을 능가한다는 뜻이다. 무게의 대비는 이론의 방대함과 실천의 실효성을 대조한다. 같은 영국 격언 중에는 실천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도 있다. 실행은 강하게 하고 마음은 상냥하게 가져라. 이 격언은 실천의 강도와 태도를 함께 요구한다. 행동 자체는 단호하고 강해야 하지만 그 행동을 추진하는 내면의 태도는 경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언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동주의와는 다른 관점이다. 한국 격언은 실천의 필요성을 일상적인 비유로 제시한다. 술이 아무리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이 격언의 직역은 술의 독함과 취함의 조건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 뜻은 무슨 일이나 실제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의 잠재적 효능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실행할 때만 발현된다. 가능성과 현실화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것이 실천이라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영국 격언은 실천과 말의 관계를 자연의 비유로 제시한다. 실행은 열매요, 말은 잎이다. 잎은 나무에 필요하고 광합성의 역할을 하지만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다. 말은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잎에 머문다. 실행만이 열매, 즉 실질적 결과를 맺는다는 논리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실천을 다루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인식으로 수렴된다. 지식, 말, 사상은 그 자체로는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천은 그것들을 현실 안에서 완성시키는 행위다. 공자가 논어에서 말했듯 옛날에는 말을 앞세우지 않았으니 그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였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이 오래된 원칙은 실천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한 목소리로 가리킨 것은 암과 말이 행함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은 뿌리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경 또한 이 통찰을 더 깊은 자리에서 확증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실천은 단순한 도덕적 부지런함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해된다. 개신교 신학에서 믿음은 행위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며 말과 닮은 그 열매 안에서 비로소 진실이 된다.